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게스트와 진행자의 혼을 담아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타임. 자, 오늘 모실 분은 시사 문제를 유쾌, 상쾌, 통쾌하게 해설해드리는 법조계의 논객 서정욱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송국근 혼술타임의 두 번째 오늘 출연을 하시는데 오늘이 2022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 작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아무래도 정권교체가 가장 기억에 남을 텐데 저는 정권교체도 그렇지만 정권교체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6개월 동안 상당히 지지율도 떨어지고 고전을 했어요. 예. 고전을 했는데 다시 좀 회복을 하기 시작하는 지지율을 중심으로 봐서 자,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정치적 사건은 지난 한 해 가장 바쁘게 움직였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그 칼럼에서요. 예. 5대 사건을 썼으니까 그중에 1등, 예. 1등이 가장 정치 기억이 남는 거죠. 예. 5대 사건은 이제 그 밑에서부터 보면 5위. 자, 5위. 5위는 이제 이준석에 대한 징계. 그다음에 그다음에 기소의견 송치. 예. 역대 이제 집권당 대표가 징계 당한 처음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됐잖아요. 이게 5위. 예. 그다음에 그 4위가요. 예.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제 그 선거법으로 기소가 있잖아요. 선거법 기소. 그다음에 그것도 그 정말 소환. 초유의 사건이죠. 예. 요건 이제 그 4위. 예. 그다음에 그 3위는 지방자치 선거. 지방선거. 이번에 6일 지방선거. 이번에 우리 여당이 국민의힘이 앞서고 12석 했죠. 예. 12석.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그렇죠. 17개 중에 12개. 예. 이것도 상당히 그 지방권력 교체. 이것도 의미가 있어 3위. 예. 그다음에 2등이 예. 용산 이전. 이거는 이제 용산 이전. 원래 이제 그 궁궐 있잖아요. 예. 청와대. 예. 요게 이제 그 고려시대 문종 22년 1068년에 지은 거예요. 원래는 이제 고려시대부터 그 궁궐이 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남경이랍니다. 남경. 예, 남경. 개경. 그런데 그걸 954년 만에 용산으로 완전히 높은 천상세계잖아요. 거기는. 근데 낮은 용산으로 이전한 거. 이게 크다 봐요. 낮은 곳으로 이전한 민심. 요게 2등. 그다음에 1등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역시 정권교체가 옛날에는 이제 그 10년 주기설이죠. 10년.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 정권 10년, 진보 정권 10년 계속 그렇게 했는. 잘하면 이게 그 진보 5년 더 할 뻔했는데 0.67 차이로 정권 교체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러니까 5대 뉴스 중에 1위가 정권 교체니까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죠. 그러면은 저 5대 사건을 스스로 정하신 거죠. 어디 놓은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쓴 거죠. 대단한 게 그러면은 정권 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도 이겼고 용산 이전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그 이재명 사법을 있었고도 만약에 이재명 정권이 됐으면은 다 묻혔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 징계도 만약에 졌으면은 이준석이 다시 지금 대표 계속할 거예요. 야당 대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권 교체에 의해서 이 5대 사건이 전부 다 파생이 됐네요. 그렇죠. 결국 이제 5개 중요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다.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정권 보고 교체.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그 정권 교체 아닌가. 5년 만에 정권 교체. 이렇게 보이고. 아마 이제 그 특히 지금 야당은 가장 뼈아픈 게 원래 이제 야당에 인물이 있어가지고 뺏겼으면 좀 덜 억울한데. 원래는 이제 윤석열은 문재인 야당 사람 이 키운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그 당시 여당에는 인물이 절비했는데, 근데 그 박원순도 극단 선택하고, 그다음에 안희정이도 여성 문제로, 조국, 그다음에 그 조국, 그 외에도 뭐 전부 김경수도 구속되고, 김경수 구속되고, 김부겸도 이제 뭐 힘을 못 썼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당시 여당의 후보는 전멸해가지고 야당은 이제 후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 이 야당이 건너가서 교체되니까 더 이게 여당으로서는 뼈 아프지 않을까. 그렇네요. 다른 사람보다 윤석열한테 정권 교체당한 이게 가장 아프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뭐 서울중앙지검장을 발탁을 하고 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또 사람들 또 수사들 하고 했는데 검찰총장 돼서 본인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문재인 본인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는 내치려다가 오히려 대치기를 당한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러면 관련해서 지금 올 한 해는 그런 5개 사건이 있었는데 2023년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하나 그 전에 말씀드리면 김경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김경수는 이제 복권 없는 사면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 당장 출마를 하지 못하는데 저는 김경수가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한동훈하고 둘이 같이 붙지 않을까 차차기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유시민 그러니까 저기 조국도 말씀하시고 쭉 했는데 이 진보 세력에서 정권을 잡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는 호남의 지지를 받는 PK 주자거든요. 예. 노무현도 그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은 TK예요. 안동이죠. 예. 그래서 그 공식에 맞지 않았는데 김경수는 딱 그 공식에 맞거든요. 예. 그 공식에 맞기 때문에 저는 김경수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는데 자 새해에는 그런 김경수를 비롯해서 어떤 정치권의 빅뱅이 좀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있고 예. 이재명 손절론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일이 좀 일어날 것 같은가요? 뭐 먼저 이제 그 야당부터 보면 예. 저도 이제 그 우리 그 송국권 네. 선배님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요. 지금 이제 이재명은 이제 어차피 갔다.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 혐의가 이제 그 한 10개 가까이 됩니다. 차고 넘치죠. 예. 지금 이제 전과 사범이 14범이 될 이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제 피해갈 수가 없어요. 예. 다 기소는 불가피합니다. 기소는. 그러면 그러면 한 10개 이제 정도 재판이- 전부 다 기소가 되면은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다만 이제 방탄에 따라 구속 불구속은 남아있지만 그러면 기소하면 이게 매일 재판이 돼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그 저는 대안이 나올 건데 예. 지금은 이제 그 찾아다니는 야당의 그 패널들 제가 많이 만나 보면 예. 주로 이제 4명을 찾아다니더라고요. 네 하나는 명을. 이제 그 이낙연, 이낙연, 그다음에 김부겸, 김부겸,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김동연, 김동연, 그다음에 김경수인데 김경수. 제가 보기에 앞에 3명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미 이낙연도 이제 그 흘러간 물입니다. 흘러간 물이죠. 예. 이낙연, 예. 뭐 서른이 찾아가도 좀 힘들 거고. 예. 그다음에 그 김부겸도 이제 그 본인이 전개 사실상은 이제 사실상 은퇴 은퇴 이래 돼 이야기를 있고. 했죠. 예. 그다음에 김동연은 예. 지금 여기 완전히 그 민주화 세력에서는 사이드입니다. 그렇죠. 전혀 이게 운동한 적이 없잖아요. 민주당 대주주들이 인정을 안 하죠.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저도 음. 과연 이게 김경수 중심으로 뭉치지 않을까.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김경수가 복권이 안 돼서 예. 국회의원 선거는 못 나가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 김경수 혐의가 선거법은 무죄입니다. 선거법은 무죄죠. 그때 무죄 받았어요. 예. 혐의가 컴퓨터 업무방해입니다. 예. 네이버에 그렇죠. 대해서 업무방해죠. 그렇죠. 선거법으로 유죄가 나오면요. 예. 당대표 당원도 못해요. 그 정당법에 의해서 못하죠. 예, 정당법에 예. 우리 이재명 그러니까 100만 이상 이재명 받을 때 100만 이상 받으면 당대표 예. 배지도 안 날려가잖아. 그건 이제 선거법 위반일 때 그렇다는 거고. 그렇죠. 예. 근데 김경수는 선거법이 아니고 컴퓨터 업무방해니까. 예. 당대표 할 수 억지로 있네. 하면 이게 당헌에는 좀 제한은 있는데 당헌이 한번 애매한데 바꿔버리면 당헌은 되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바꿔버리면 되죠. 그래서 저는 김경수가 이게 당대표는 할 수 있어요. 그럼 공천권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 출마는 2028년부터 되죠. 예. 2028년 5년간 못하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저는 이제 당권은 이재명이 이제 그 날아가면 친문들 예. 이런 분들이 김경수 중심으로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새해는 김경수가 좀 부상할 수가 있다. 당권은 어차피 총선이 중요하니까 예.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여당에는 예. 여당에는 이제 지금 춘추전국이죠. 지금 춘추전국이죠. 근데 지금 상태는 제가 알아봐도 윤심은 아직까지 이게 무심이더라. 무심이다. 윤심은 무심이다. 아직은 없어요. 지지율 높은 사람이 내 결국 편. 이제 당심 민심을 얻으면 윤심도 가거든요. 그렇죠. 억지로 이게 당심 민심이 워낙 낮은데 억지로 이게 내리꽂을 수는 없잖아. 그렇다면 저는 지금도 이게 나경원과 원희룡 싸움으로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예. 왜냐하면 이게 당심은 아직은 나경원이 높아요. 여론조사. 그렇죠. 당심은. 예, 예. 당심은. 국민의힘 지지층. 지금은 그게 중요하죠. 100% 그 당원 투표니까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윤심이 볼 때 권영세는 이제 또 찍어내기 힘들 것 같아. 권영세는 이제 용산에서도 치명타를 받았잖아요. 그것도 구청장이 구속이 돼버렸으니까 예. 본인이 뭐 공천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워낙 중요하니까 대권 후보거에 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희룡 정도가 저는 마지막 카드다. 그럼 원희룡 결국 대 윤심이 나경원. 원희룡, 예. 나경원 중에서 이게 결정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저는 예상해요. 한동훈은 지금 그 이번 개각 때는 뭐 포함이 안 될 것 같은데 한동훈이 나올 가능성은 지금 없을까요? 한동훈은 이제 그 총선용 카드죠. 이번에 당대표는 아직 빨라요. 왜냐하면 이게 할 일이 너무 많아. 예. 이재명도 수사해야 되고, 예. 문재인도 수사해야 되고. 지금 이게 이렇게 일이 많은데 발로 당대표 놓을 수는 없잖아요. 예. 예. 저는 조금 더 이게 법무부 일을 마무리 짓고, 후내년에 총선 있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 수도권에 아마 이제 그 선거 대책
위원장급으로 공동위원장이든 선대위원장. 수도권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송파 뭐 어떤 사람에게 변전 지역구라는데 그건 아니고 저는 김웅이 맞다. 김웅 검사 이거는 이게 잘라내야 됩니다. 유승민계 예. 김웅 예. 그 지역에 나가면 예. 아주 이게 적임자다. 예. 검사 출신이고 김웅은 또 유승민계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리고 송파에 놓으면 당선도의 안정권이면서 수도권 선거를 이끌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한동훈은 이제 총선 카드고 총선 카드고 가장 이게 저는 좋은 지역구는 예. 송파, 김웅 지역구다. 김웅 잡으러. 예. 그러니까 뭐 김웅 잡다보다 그거가 제일 무난하고 김웅은 이게 어차피 공천 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김웅이 거물급도 아니니까 자격 공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그렇네요. 자격 공천은 뭐 거물급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한동훈은 총선 카드. 그리고 당권에서는 원희룡 대 나경원의 구도. 그 유승민 그 전 의원은 그 출마는 할까요? 출마하죠. 출마는 출마는 이제 하는데 만만치는 않아요. 뭐 전체적으로 하면 이게 여론 1위잖아요. 근데 그 국민의힘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안철수하고는 달라요. 예. 안철수는 이제 그 조직력이 없습니다. 사람도 없어요. 네. 근데 유승민은 나름대로 그 하태경, 이준석이 많이 모집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김웅, 또 어제 그 탈락한 당협의 허은하, 또는 이제 그 포함 김병욱, 여러 사람이 있죠. 따라서 상당히 옛날에 바른정당은 좀 있습니다. 한 제가 보기에 한 20, 30%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쪽에 후보가 10명 난립하면 아마 이제 결선 투표 빼고 는 이게 유승민이가 상당히 그 높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선 투표가 저는 신의 한 수다. 신의 한 수다. 100% 저 당원 투표와 결선 투표가 신의 한 수다. 예. 야, 그건 누구 아이디어일까요? 저희도 이게 방송에서 많이 했고, 그 선배님도 방송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뭐 결선 투표가 되면 유승민이가 이제 예를 들어 예선에서 25를 얻잖아요. 결선 투표 가봤자 이게 확정성이 없어요. 그렇죠. 이미 다 왔잖아. 그럼 30이에요. 저는 결선 투표 가면 7대 3이다. 7대 3으로 우리 진윤이 이렇게 된다. 보는 거죠. 예, 원희룡이든 나경원이든 그거는 그쪽이 이제 뭐 경제는 가깝고 누구나 상식적이면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그거 그 정당성에도 맞잖아요. 50은 넘어야죠. 예. 지금 그 한 3일 전부터 이번 주말까지 계속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인데,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노웅래 체포동의안을 민주당이 부결시킨 것이, 이것은 결국은 이재명이 지금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재명에 대한 그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또 체포동의안이 제출이 됐을 때 그때를 위한 예행 연습을 했다. 그 로에 대해서는 예행 연습을 했다. 그리고 예행 연습을 하면서 여기서 정치 탄압, 그 야당 파괴 프레임을 딱 씌워서 노웅래부터 보호를 하고 그 같은 프레임을 가지고 그 이재명을 방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예. 저도 이제 그 예행 연습, 한마디로 이제 리허설이죠. 리허설을 했다.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재명이 이제 그 체포 동의안이 그게 진짜 전쟁이에요. 그게 이제 실전이잖아요. 그렇죠. 어제 그 노웅래는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을 우리가 보통 게 뭐라 합니까? 연습을 민방위 훈련하죠. 연습은 민방위 훈련이잖아. 그렇죠. 실전이 있고. 근데 저는 민자를 빼고 명자를 적으면 돼요. 그러면 명방위 훈련. 명방위 훈련. 이재명을 방해하는, 이게 민방위 훈련이 아니고 명방위 훈련. 명방위 훈련. 왜? 이재명을 방해하는 훈련이니까. 이게 연습이죠. 지금 리허설. 직접 하신 거예요? 어제 나온 거 아니죠? 이거 많이 씁니다. 많이 씁니까? 인터넷에도 많고 신중권도 옛날에 쓰고 저도 많이 썼어요. 명방위 훈련. 명방위 훈련. 이게 이제 연습이잖아. 그다음에 이재명이 체포동의안이 오면 그게 이제 실제 상황이거든요. 실제 상황이 되고. 근데 우리가 훈련할 때 연습 때는 잘해도 실제 되면 이게 엄청나게 당황합니다. 이게 막 비행기가 북한 비행기 온다. 우리 이번에 실전 상황이다. 무인기도 못 잡았잖아요. 이러면 이게 막 엄청난 혼란이 올 겁니다. 저는요, 제가 여기 적어봤어요. 명방위 훈련 연습은 잘했죠. 일사불란하게 딱 부결시키잖아. 근데 실전은 연습과 다르다. 왜 다르냐? 제가 여기 그 제목만 말할게요. 네 가지를 적어왔어요. 왜 실전은 이재명이가 실제 오면 완전히 달라진다. 체포동의안이 딱 제출되면 상정이 됐다 하면은. 그때는 이게 민주당이 우왕좌왕해가지고 저는 동의될 가능성도 있는 게, 자, 첫째는요, 이재명이 그 노웅래하고 이재명의 차이점이에요. 차이가 있다. 자, 혐의가 엄청나게 이재명이 많아요. 그렇죠. 그럼 체포동의안이 한 번 부결,
또 이게 다른 걸로 또 체포동에 놓으면 또 부결, 또 부결 10번이나 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인데 그렇죠. 변호사비 대납, 대장동, 백현동 쭉 들어오면은 계속 부결시켜야 되네. 그러니까 노웅래는 한 건이잖아요. 예. 6천만 원. 예. 그러니까 이제 부결 한번 요거도 먹고 말지. 예. 이재명에게 계속 체포동에 놓을 겁니다. 예. 이게 혐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이게 첫째 다른 거. 자,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노웅래는 반란표가 없었어요. 거의 없었죠. 예. 근데 이재명은요. 예. 저는 친문들이 대거기에 반란표 던질 가능성이 있다 봐요. 169, 민주주의 4.0. 169 중에서 한 20표만 반란해보더라도 안 되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지금 예. 여기 친문들 중에 예. 여러 의원들이 이재명 물러나라. 그렇죠. 이런 손절을 해야 많잖아요. 된다는 이야기죠. 예. 민주당에 이재명 반대하는 예. 이런 사람들이 저는 반란표가 상당히 놓을 수 있다. 지금 민주주의 4.0에도 한 7, 80명 있고 그다음에 그러네요. 민주당의 길이라고 또 새로운 모임 새로 모였죠. 이런 것도 예. 있고 예. 얼마든지 그 반 이재명 표가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탈명 네. 이재명을 끝까지 지킨다 이 숫자는 많지 않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의될 가능성이 있다. 반란표. 예, 반란표가 있고. 그 노웅래는 없었잖아요. 노웅래는 그 160표가 나왔죠. 160표가 그 부결로 나왔죠. 예. 동의를 안 했죠. 예. 169 중에 160이니까.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 게요. 네. 이번에 검찰에서도 이거는 연습이잖아. 노웅래는 부결되니까 아이 그냥 불구속하자. 이런 분위기가 많아요. 노웅래는. 불구속으로 그냥 어차피 기소하자. 또 존중해서 불구속 기소하자. 근데 이 부결되면 또 낸다는 이야기죠. 요 성남 FC 관련 가지고. 그렇죠. 결국은 이제 1년 내내 회기가 아니잖아. 근데 이재명은 무조건 이게 구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회기 끝나면 바로 이제 구속 영장 청구하면 회기를 계속 열 수는 없잖아요. 뭐 1년, 12달 열 수는 없죠. 지금 뭐 한다고 방탄국회 또 연다고 하기는 하는데. 예. 이게 실제 우리 사건이 있어요. 2003년에 그때 2003년에 그 최도농이라고 한나라당에 최도농 그때 차떼기 해가 사과상자 받았죠. 예. 그다음에 정대철이라고 우리 유명하잖아. 있죠. 사학. 예. 그때 7명이 돈을 받았어요. 근데 국회 갔더니 7명이 체포동에 다 부결됐어요. 7명이. 예.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네. 예. 근데 그때 검찰이 회기가 끝났잖아. 예. 끝나니까 다시 영장을 청구해가 5명이 구속됐습니다. 이 말은 회기 중에만 불체포 특권이 그렇죠. 있잖아. 그 끝나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회기 끝나자마자 다시 7명을 다시 해가 5명이 구속됐다니. 저는 이재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회기가 끝날 때 비회기 때 다시 영장을 청구한다 봐요. 이게 노웅래하고 다르다. 노웅래는 이번에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을지 모르지만 이재명은 이게 끝까지 청구한다. 비회기 때. 이게 검찰의 확고한 의지. 이게 세계죠.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세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우. 야, 이것만 해도 뭐 구속 안 될 수가 없겠는데 네 번째는 뭔데 이거는? 가장 중요한 네 번째는 이게 국민의 여론 분노입니다. 그렇죠. 역풍. 물론 이게 노웅래도 국민 여론이 안 좋지만 이재명하고 비할 바는 아니지. 노웅래도 이게 장롱에서 3억이 넣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부조를 했는데 아버지 8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다음에 출판 기념회 띠지 돈 있잖아요. 거기 그 완전 연도가 틀리잖아요. 연도 다른 띠제가 들어가 있었죠.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3억이 장롱이 나오니까 국민 여론이 안 좋긴 안 좋아요. 그렇지만 이게 이재명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이재명은 이제 그 대장동 있잖아요. 오늘 드디어 정영학 회계사도 천화동의 1호는 이재명 측이다. 이제까지 말 안 했잖아요. 그렇죠. 드디어 이제 정영학까지 돌아섰습니다. 이제 김만배 빼고 남욱, 정영학, 유동규 세 명이 다 불고 있죠. 그러면 그거만 해도 이게 700억이에요. 비용 빼도 428억이죠. 엄청난 분노죠. 따라서는 상당히 국민의 분노가 노웅래하고 이재명이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이게 여론 눈치 안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총선 앞두고. 따라서 이 네 가지 이유로 연습 상황에서는 일사불란하게 성공했지만 실전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네. 그리고 이제 국민 분노라는 것이 이 재질에 대한 그런 분노가 더 크기도 하지만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노웅래를 그
테스트해서 뭐 실험을 해봤다 이러면은 거기에 대한 또 역풍도 또 있을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총선을 앞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거 계속 이러다가 지금 아무리 무기명이라도 이렇게 하다가 민주당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면은 본인도 앞으로 정치적 앞날이 좀 어려워지니까 왜 우리가 내가 국회의원 배지를 떼면서까지 이재명을 지켜야 돼 이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가결이 될 수 있다. 그런 그 설명을 해주셨고 지금 한동훈 체포 동의안 이유서 이것이 지금 화제입니다. 5분이고 그 5분이고 뭐 1,900 몇 장가 그렇게 되고 역대 최장이다. 가장 길었다. 그리고 이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이것이 피의사실 공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되나요? 민주당 주장인데. 이거는 이제 그 주체부터가 안 돼요.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를 직접 하고 있는 검사와 경찰, 그다음에 직접 감독하는 부장검사나 있잖아요. 그 보조하는 이것만 이제 주체가 돼요. 한동훈 장관이 검사입니까? 아니잖아요. 한동훈 장관은 이제 그 총장을 통해서만 개별 사건 그렇죠. 지휘하고 일반적인 감독만 있지 민간인입니다. 한동훈이 검사 아닙니다 지금. 따라서 이제 그 피의사실 공표의 주체 자체가 원천적으로 될 수가 없고요. 원천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국회법 93조에 보면 원래 제한 설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한 설명하게 됐죠. 뭐 추미애도 했고 박범계도 했고 다 했죠. 자, 그러면 이게 그 노웅래 혐의가 6천만 원 이전건 시 녹취록 받았다는 걸 전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미 만천하가 알잖아. 그렇죠. 근데 그 구속을 해야 될 사유 있잖아요. 이게 이미 구속영장에 다 기재가 돼 있고 이게 체포동의안에 다 붙어 있습니다. 안 읽어본 거죠. 이미 만천하에 공개돼 있는 이걸 제안 설명한 거예요. 새로운 게 없어요. 체포 동의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나요? 그럼요. 체포 동의안을 할 사전 때는 구속영장에 들어가 있겠네요. 구속영장을 붙인다니까. 그렇죠. 별첨으로. 근데 구속영장 보면 혐의나 다 이게 이유가 나오잖아요. 새로운 게 없어요. 다 자기들 안 읽어본 거지. 따라서 전혀 새롭게 뭐 비밀을 공개한 게 전혀 없다. 이미 다 영장에 붙어 있고, 그다음에 국회법 93조에서 제한 설명을 하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전혀 피의사실 공표하고는 관계없고 100번 양보해도 이미 피의사실 공표는 사문화된 범죄입니다. 사문화된. 요즘 그렇죠. 제가 보기에 우리 역대상 진짜 피의사실 공표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 수사 그 특검이 브리핑했죠. 그 정례 브리핑을 했죠. 근데 그것도 처벌 안 했어요. 이규철? 근데 그것도 처벌 안 했잖아. 그렇죠.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이미 사문화된 범죄입니다. 이걸로 처벌받은 게 한 건도 없어요. 역대. 그다음에 외국에는 이미 폐지가 돼 있어요.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전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문화됐고 실제 그다음에 새로운 비밀을 누설한 것도 없고 그다음에 장관은 당연히 장관으로서 보고하지 새로운 사실을 더 밝힌 것도 없고 주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해자 공표는 억지 논리다. 억지 논리다. 이런 부분. 그런데 왜 그 한동훈은 또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했을까? 다른 장관들도 법무부 장관들도 뭐 구속영장이 사전 구속영장이 다 있지만은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만 설명을 했는데 한동훈은 왜 그러니까 노웅래가 돈을 받으면서 녹음이 됐는데 뭐 이런 걸 다 또 주시냐 뭐 이런 이야기 아니면 저번에 주신 것도 아직도 다 못 썼는데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한 건 또 무슨 좀 뭐 의도하는 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은 들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것이 지금 노웅래부터 이재명까지 이 야당 파괴, 이 정치 공작, 정치 보복 이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니까 그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범죄 사실, 실제로 이런 범죄가 있다. 이것이 이 야당 파괴가 아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던데. 그럼요. 옛날에는 이제 그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했고요. 그다음에 추미애도 했죠. 그때는 이제 그 핵심만 두루뭉실하게 원래 설명했잖아요. 한동훈 장관처럼 여기 그 꼼꼼하게 모든 걸 설명한 예는 없죠. 그거는 이제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데 그 야당의 야당 파괴 프레임 이걸 이렇게 박살내고 진짜 이게 혐의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더 중요한 게 이재명 있잖아요. 이재명이 이제 체포할 때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한다. 저는 그 장면이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혐의도 꼼꼼하게 이렇게 설명하면 국민들이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동훈도 예행 연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쪽만 예행 연습합니까? 한동훈도 이재명 때도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저는 리허설 아닌가? 그 장면
했죠. 그 한동훈이 나와서 본회의장에서 이재명이 앉아 있는데 그 면전에서 쫙 이야기를 하겠죠. 지금 노웅래도 앉아 있었잖아요, 옆에. 쫙 이야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재명이 와서 최후 진실 비슷하게 자기 그 의사진행 발언을 하죠. 그럼 이재명이 또 거기서 또 뭐라고 막 받아칠지. 아마 그러니까 이재명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한동훈이 준비해가지고 막 몰아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혐의가요. 노웅래는 이제 그 3억 원 솔직히 의심만 가지 증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돈에 뭐 이름표 달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의심은 가죠. 네. 근데 실질 혐의는 6천인데요. 그 중에 또 상당 부분은 정치 자금이에요. 뇌물하고 정치 자금은 형량이 형량이 완전히 틀립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근데 6천이고 또 이제 정치 자금이 있기 때문에 뭐 그나마 덜한 거지. 만약에 이재명이는 혐의들이 막 엄청나잖아요. 이걸 다 설명하면 저는 노웅래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여론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한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 말씀을 하셨는데 한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이렇게 체포동의안 제출 이유서를 한 2번인가 했어요. 설명을 했는데 한 번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원론적으로 짧게 했지만 한 번은 거의 1,800 몇 자, 그러니까는 한동훈이 1,900 몇 자고 길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석기 사건이었어요. 예. 이석기 통진당 그 의원 이석기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 중요한 사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한 사건은 또 이렇게 길게 하는 건 그런 그런 모습들이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게 오히려 장관으로서는 책무죠. 왜냐하면 이게 체포동의안은 원래는 이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정부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게 법무부 장관이 주무장관이니까 설명하잖아요. 재판으로 치면 이게 검사 역할입니다. 표결하기 전에. 따라서 최대한 저는 뭐 상세하게 원래는 소상하게 설명하는 게 의무에 맞다고 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노웅래 의원이 이재명의 수혜자가 돼버렸어요. 아니면 지금까지 21대 국회에서 세 사람이 전부 다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서 그대로 구속이 됐는데 노웅래는 이재명 방탄 예행연습하느라고 구속을 안 시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부결을 시켜버렸는데 그러면은 일단 노웅래는 수혜자인데 자 이재명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재명이 지난 1년 동안 그 오늘로서 끝이 나는 2022년에 이재명은 어떻게 보면은 그 최악의 해였다. 물론 뭐 초반에는 대선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이낙연에게 이기고 좀 승승장구했지만 결국은 대선에서 패배를 하고 또 사법 리스크에 휘말려 있는데 2022년에 이재명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이재명은 이제 그 조금 전에 먼저 그 노웅래도요.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이게 불구속돼서 무죄 아닙니다. 그렇죠. 요즘 여기 재판하고 나면 끝까지 지금처럼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정 구속 때 김경수도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요. 따라서 이제 그 뭐 수혜자다 단정적으로 말하기 좀 어렵고요. 올해 그 2022년에 이재명 한마디로 이제 그 저는 옛날에 그 책 제목인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이렇게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거 상당히 처음 봅니다. 진짜 이게 추락하면서 그리고 이게 멸문지화를 당하고 있죠. 멸문지화. 한 단어로 평가하면 지금 이제 그 아들은 이제 도박을 자기 발등을 찍었죠. 자기가 글 올렸잖아요. 도박 기소 직전이죠. 그다음에 부인도 카드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기소 직전입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도 법인 카드의 공범이기 때문에 그 부분 조사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이재명 빼고는 그 여러 개 부서가 동원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인도 기소 앞두고 있죠. 그다음에 본인은 지금 사건을 제가 대충 보니까 아까 제가 이제 전과 사범이 14범 된다 했는데 제목만 보면 바로 이제 5범은 선거법이 될 것 같아요. 선거법. 지금은 이제 백현동하고 김문기죠. 근데 백현동도 지금 조사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허위사실 공표. 이게 이제 김인섭 이름 벌써 조사 나오고 그렇죠. 김인섭도 이게 자금 추적하잖아요. 이거는 김인섭 때문에 해줬다. 이렇게 유동규가 폭로했죠. 그렇죠. 폭로했잖아요. 이게 국토부의 압력에서 4단계 올린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국토부의 압력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거짓말이 된 거죠. 4단계를 올려주라는 공문이 없어요. 그다음에 용적 그 임대주택을 100에서 10으로 줄이잖아요. 근데 국토부에서 임대주택 줄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오히려 백현동 수사가 하면서 선거법이 더 명백해진 거죠. 그렇네. 그다음에 김문기도 유동규 씨가 계속 폭로하잖아요. 뭐 요트도 타고 골프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정과 5범은 선거법이 제일 먼저 돼요. 그 제가 판사님 좀 취재를 해봤거든요. 판사가요. 이제는 이게 끌지 않는다.
우리는 원칙대로 6개월 내에 끝낸다. 어. 지금 송철호는 어떻게 돼요? 지금 몇 년 걸렸잖아. 그렇죠. 근데 이번 이재명의 선거법은 633입니다. 원래 규정은 그렇죠. 1년 내에 근데 끌잖아. 1심이 6개월, 예. 2심 3개월, 예. 33개월이죠. 그 원칙대로 하겠다는 이야기. 판사가. 원칙대로 하겠다. 이렇게 공언했어요. 따라서 이제 곧 아마 이재명 정과 예. 오범 됩니다. 그럼 뭐 정가 오범이 되면은 지금 다른 사건도 그렇지만 이게 선거법이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거법이고 이게 선거법 어쨌든 유죄가 인정이 되면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자, 당 대표직 날아가고 정당법에 의해서 그다음에 국회의원직 날아가고 선거법에 의해서 그다음에 또 앞으로 출마 못 하죠. 예. 공직선거 한 5년이나 10년 출마를 못 하죠. 예. 그렇게 되면은 자기 대권도 없어지고 더구나 민주당에서 대선 때 국고 보조를 받은 400몇 억인가 예. 그거 다 완전히 토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한 473억. 그럼 거들나잖아요. 그러니까요. 민주당 큰일이죠. 자체가 거들나는 거죠. 아,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선거법이면은. 그건 엄청난 일이죠. 민주당 지금 재산이 당사가 한 300억짜리 있다거든요. 그럼 예. 당사 팔아도 이제 모자라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야, 그게 선거법이 가장 먼저 들어온다. 정과 오범. 정가 5범. 아, 그다음부터 이렇게 6번, 7번, 8번, 그러면 14번. 이제 14개니까 9개가 돼 있잖아요. 예. 제가 제목만 다 하실 제목만. 예, 일단은 이제 백현 대장 위례 예, 세 개잖아요. 예. 동이 세 개잖아. 예, 예. 백현동, 대장동, 위례 위례. 다 수사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FC, 예. 그다음에 쌍방울 대납 변호사비 대납. 5개죠. 예. 그다음에 아까 법인카드 V 예, 법인카드. 그것도 이재명이가 그렇죠. 본인이 줍니다. 도지사니까는. 그다음에 안부수 안보수. 북한에 예, 예. 전부 이게 경기도 지원금을 현금으로 해가 다 북한 준 거. 예. 이걸 이게 모를 수가 없죠. 예. 안부수. 예. 그것만 해도 이게 7개죠. 예. 7개. 예. 그다음에 2개는 잘 모르는데 예. 2개 더 있어요. 예. 바로 이제 이재명 옆집 아, 2,402호. 요게 남부청에서 조사하고 있어요. 뭐 비밀 캠퍼라고 했던 거 뭐 저기 법인 카드로 해가지고 막 초밥 올라간 거짓말이죠. 예. 근데 그때 옆집에 이재명이 사는지 모른다 했잖아요. 예. 근데 경기주택공사 사장이 이현욱입니다. 그렇죠. 리틀 이재명. 예. 근데 정진상이하고 음. 부산의 번해일고 동기야. 아, 그렇습니까? 예, 정진상이하고 권희열 고등학교. 아. 이현욱이가 번해일고 동기 동창이야. 그건 모를 수가 있는데 옆집에 예, 예. 이 정진상이가 매일 우리 집에 오고 예. 이현욱도 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에서 전면 수사들한 거죠. 음. 선거법은 6개월 지났죠. 예, 예. 근데 횡령 배임이잖아. 행령 배임이 되는 거죠. 주택공사 돈으로 예. 숙소 예. 원담 썼잖아. 예. 그게 하나가 있고 예. 그럼 8개죠. 예. 마지막 하나가 제가 알아보니까 배소연이 자금 추적하고 있어요. 아. 김현지하고 예, 예. 배소연의 자금을 추적하고 그 심부름 시켰던 그 배소연. 있어요. 예. 예. 그 자금은 이제 제가 보기에 예. 총괄은 김현지가 해요. 근데 실무는 지금 보좌관 배소연이 갑니다. 예. 지금 보좌관 김현지. 예. 그때 뭐 검찰에서 소환 통보 왔을 때 전쟁입니다. 이거 그렇죠. 문자 보냈던 그 김현지. 그 김부선 씨가 예. 김부선 씨가 글 올렸잖아. 이재명 보고 너 옛날에 수배대가 도망 다닐 때 있었거든요. 예, 예. 그때 특수공무방이 전과했잖아. 예. 근데 너 교회에 숨어 있었다 했는데 김현지 집에 숨어서 너 신혼생활처럼 숨어 있었지 않냐. 그런 이렇게 이야기 글을 했네. 올려놨습니다. 어. 김부선 씨가 올려놨어요. 아, 김보천이 올려놓은 글이 올려놓은 그렇다. 글이 있어요. 예, 뭐 저 진위는 확인은 안 되고 예. 있지만은. 근데 이번에 이재명이 선거할 때 2억 7천만 원을 현금 입금했죠. 아, 그렇죠. 아, 맞아요. 그래서 그 그게 돈이 2년 전쯤에 예. 2억을 인출해놨고 현금으로. 예. 계좌에 있던 멀쩡한 돈을 현금 인출을 해. 예, 예. 1억 5천하고 5천 인출했죠. 예, 예. 그다음에 어머니 부족고 어쩌고 또 하면서 그 7천 보태가 이야기했어요. 예. 현금 입금식 있죠. 예. 요게 김현지하고 배소연입니다. 아, 돈을 입금시키러 은행에 가고 한 사람이 그게 배소연이가 실무고 김현지가 시키고 같이 이렇게 간- 둘이가 형이 놉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예. 검찰이 자금 추적하는데 예. 그거 하다 보니까 이게 배소연이 너 집 이게 3층짜리 건물 법원 앞에 수원에 예. 무슨 돈으로 샀어? 또는 이제 2014년에 송파구 있잖아. 9억 7, 8천 아파트 예, 있죠. 예. 이런 것까지 이게 다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소연 씨가 그때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 할 때 그때 직원이었죠. 격리죠. 예, 그때 격리를 했는데 어떻게 3층짜리 건물을 사고 했으니까. 아파트도 사고. 아파트 집이 사고. 내 차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혹시 이재명 거 차명 아니야? 이런 게 조사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이게 실명법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금융실 그게 실명제 크죠. 위반이네. 저는 이 자금이 나오면 그때 배소연의 내연남 예. 김현욱 씨 있잖아. 기무사 예, 예. 직원. 예. 그분이 자금 추적 받다가 극단적 선택한 거예요. 극단적 선택을 그때 했던. 수사가 중단돼 버렸잖아. 예, 예. 이걸 검찰이 제기한 겁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게 딱 10개가 되는 거예요. 예. 아, 하나하나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전부 그럼 다. 정과 14범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보통 사람은 살면서
정말 하나에 대한 그 검찰 수사 받는 경우도 제 주변에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10가지나 더 검찰 수사를 받게 됐는데 그런데 본인이 작년에 되돌아보면은 방탄조끼를 입으려고 그 대선에서 떨어지고 났는데 바로 무리해서 인천의 개항을에 또 출마를 하고 그래서 불체포 특권을 하려고 그것도 좀 부족하다 싶었는지 당 대표가 됐고 당 대표도 또 좀 위험하다 싶으니까는 당헌 80조 개정해가지고 자기 또 개딸들 개혁의 딸들 막 동원해서 당헌 80조 개정하는 움직임을 만들고 그래서 방탄복을 좀 겹겹이 입었는데 지금 이제 그것이 벗겨지기 시작을 하는 단계죠. 그럼요. 네. 지금 여기 방탄복을요. 제가 대충 봐도 이게 한 6벌을 껴입었더라고. 6번인가요? 왜냐면 제가 한 거는 3번 그러니까 이야기. 처음에 금수환박부터 그것도 방탄이죠. 금수환박. 금수환박. 예. 그다음에 이거 배지. 예. 그다음에 당은 예. 개정. 예. 그다음에 당 대표 예. 내버리잖아요. 예. 저는 또 있는 게 이태원 참사 이용. 이게 국정조사하는 거 이것도 방탄이에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 문재희도 세월호 보고 미안하다 고맙다 했잖아. 여기도 이게 이재명이도 이태원 참사 보고 미안하다 빼고 고맙다. 요걸로 이게 방탄 참 쓰는 거죠. 그게 5번째고. 그다음에 요즘 투어 하잖아요. 방탄 투어. 방탄 투어. 어디 호남이든 어디 가서 내 좀 살리달라. 도피 이것도 투어. 이게 가보시죠. 도피 투어. 근데 뭐 우리가 옷을 많이 입는다고 이게 안 춥습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워낙 그 찬바람이 세게 불면은. 예. 그리고 이게 오히려 나중에 옷이 거추장스럽게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날렵하게 피해야 되는데 오히려 방탄이 저는 스스로 자기 발등 찍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탄 조끼를 입었어도 워낙 많은 데서 막 몰려들고 강추위가 그 몰아치니까는 이재명은 지금 거의 보면 교도소 담장 위에 서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이는데 지금 당장 예상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경청 투어를 빙자해서 도피 투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부산, 울산, 경남을 가고 그리고 이 간 김에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 우리 공동작전 펴자. 당신도 어차피 뭐 지금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한데 본인은 지금 검찰 소환에 대해서 28일 날 가지도 않으면서 당당히 임하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갈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도 뭐 방식과 일정을 조직 중이다. 그럼 방식은 그러면은 또 서면 조사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다음 달 뭐 10일, 11일 그러니까 7일 날 임시국회가 일단 끝나기 때문에 그때 간다고 하는데 갈 것 같아요. 저는 안 갈 것 같은데.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세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우. 언젠가는 갈 겁니다. 갑니까? 왜 그러냐? 예. 이게 그 체포영장이요. 예. 2가지가 있는데 그냥 소환에 응하지 않은 체포영장 있죠. 요거는 이게 요건이 아주 간단해가지고 바로 영장이 발부돼 버려요. 그냥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체포영장 발부 사유입니다. 그 자체가. 그 자체가. 다른 거는 이게 범죄 혐의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요건이 있죠. 그런데 소환에 응하지 않는 거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체포영장의 사유입니다. 이재명이도 변호사니까 그건 알 거야. 예, 그렇죠. 예를 들어 이게 정당하게 소환 통보했는데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안 간다. 이러면 이게 범죄 혐의하고 관계없이 그 자체가 영장 발부 사유입니다. 체포영장을 발부 안 하면 검찰의 직무유기네요. 그거는 이제 뭐 발부가 무조건 됩니다. 법원에. 법원에서 딱 룰이, 신청을 안 하면 요건이 형사소송법에 요 소환에 응하지 않는 체포영장은 요건이 다른 게 필요 없고 그냥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발부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거 응하지 않으면요. 체포영장이 바로 발부가 되고 이거는 국회에서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국회에서 하는 건 사전 구속영장이죠. 그게 이제 저기 체포동의안이 되는 건데. 이거는 조사를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조사는 응해야 된다. 박용진이나 뭐 이런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조사 자체를 이게 요거는 응하고 나중에 이제 그 조사를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다시 체포영장이 또 와야 돼요. 왜
체포가 돼야만 이게 구속영장 심사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이건 노웅래 봤잖아요. 예, 요래 되거든요. 그때 방탄을 쓰는 거지. 요 체포영장은 방탄도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거 응하기는 응한다. 아, 나가야 되는 나간대. 거네. 그럼 이게 언제 방탄을 쓰느냐? 아. 그 나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때 쓰고. 그때 이제 국회에서 방탄으로 막고 예. 가지 마라. 예. 이렇게 하는 거지. 예. 이거는 조사도 안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성실히 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 검찰에 가는 것이 아니고 검찰에 안 가면은 체포영장이 바로 발부가 돼서 바로 발부. 체포가 되면은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든지 풀어주든지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어차피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그때부터는 이 법원의 체포동의안을 또 거쳐야 예, 되는데. 또 거치야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냥 한번 가는 게 낫지. 좀 그렇죠. 그 체포되는 모습, 체포되는 모습이 참 그렇죠. 아, 그래서 간다. 예, 그 가기는 갈 겁니다. 할 수 없이 간다. 아, 근데 자기는 이게 뭐 기싸움 해가지고 모양새 좀 갖추어 가려고 예, 제가 근데 다른 종편에 가서 연합뉴스에 그랬죠. 예, 아니 검찰 수사는 의무 아닙니까? 예, 이게 자기 일정 다 보고 시간 남을 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이게 아니에요. 예,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가야죠. 예, 그리고 이게 광주에 가가지고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 아닙니까? 예. 근데 이 광주 시민들 보고 내 좀 숨겨달라고 호소하는 거 이거는 이제 광주 정신을 못 오가는 거다. 이렇게 제 직격탄을 날린 거죠. 빨리 이게 가라 이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제가 그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제가 안 갈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왜 안 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지금 한번 가기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에 계속 다른 사건으로 지금 말씀하신 9개 사건으로 계속 하면 계속 가야 되니까 처음부터 이것은 정치 보복이다 프레임을 딱 쳐놓고 안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법원에서 바로 체포영장이 체포영장이 바로 나오고 어떡합니까? 그건 끌려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요건이 다른 요건이 없어요. 아, 그럼 이거는 이번에도 가고 다음에 또 해도 또 가고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뭘 구속을 하려면은 또 이 체포 동의안 또 계속 제출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그것이 또 그 기소를 하면 재판으로 이어져서 재판장에 또 계속 가야 되고 재판장에. 지금은 이제 선거법만 가지고도 일주일에 제가 보기에 재판 2번 이상 가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6개월 이내 끝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그 앞으로 이제 이재명이 당사에서 보기는 힘들고 항상 이 법정에서 이제 봐야 될 겁니다. 선거법만 해도. 예. 그래서 제가 다음 준비한 질문이 2023년 이재명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정치적 사법적으로 한번 전망을 해달라고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냥 아까 제가 한 단어를 했잖아요. 예. 전과 14범. 그러니까 14범이 되는 해다. 그렇죠. 사범에서 지금 전과가 예. 사범인데 기존 전과도 이게 전부 잡범이에요. 네. 김경수도 전과 사범이거든요. 네. 근데 이 김경수는 국사범이야. 나름대로 국가보안법. 그렇지. 굴지가 뭐 화염병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건데 이재명이도 사범인데 네. 전부 음주운전. 네. 뭐 그다음에 검사 공무원 사칭. 자격 사칭. 검사 사칭. 예. 그다음에 특수 공무방해. 네. 그다음에 선거법. 네. 이런 게 잡범인데요. 네. 올해 안에 이제 그 10개 정도 더 늘면 아마 이제 전과 14범이 될 거고요. 네. 그 하이라이트 있잖아요. 네. 어제 제가 그 술 한잔 했는데 네. 누구랑? 선배인데 이름을 밝히면 안 되거든요. 아, 호남의 예. 유명한 조폭 출신입니다. 호남에. 예. 지금 이게 김성태, 배성윤하고 절친인데 사업합니다. 예, 예, 예.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기가 김성태, 배상윤 하다못해 어제 잡힌 어제 그 우리 그 라임 김봉현이 잡혔죠. 예. 어제 예, 어제 체포됐죠. 그 3명 다 친해. 아. 다 친한데 제가 술을 한잔 진하게 했는데 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성태하고 배상윤 곧 들어온다고. 그 아, 사람도 들어온다. 그래요. 지금 이게 친하고 같이 사업도 하니까 그거 그게 들어오면은 활용 점정이야. 그렇네요. 그런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 거기서 김성태 전 상방울그룹 회장과 연결이 돼 있고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뿐이 아니고 대북 송금에도 지금 연루가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이게 그 끝이 없어요. 이렇게 파장이 그때 보면은 남욱 씨가 이 나중에 그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무슨 대북 비로 사업권을 따겠다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돈을 주기도 했겠죠. 그래서 다 이렇게 연결되는 사건들인데. 어제 그 선배 그러더라고. 야 김봉희 잡는 거 맞지? 그것도 잡는데. 근데 김성태는 맨날 여자도 데리고 가고 예, 서울에서 음식도 뭐, 데려다 주고. 예. 그다음에 그 매제 김태헌 네. 매제가 이미 체포됐잖아. 예. 지금 이게 재판 중에 있거든요. 그 도피 예. 뭐 방조죄인가 뭐 그걸로 체포됐죠. 따라서 이제 그 김성태가 돌아오면 이게 바로 이재명 수사의 하이라이트. 활용 점정. 점을 딱 찍는데. 네. 근데 이재명이는 뭐
이미 점이 찍혀 있잖아. 네. 몸에 점이 있으니까 점을 찍을 필요도 없지. 이미 뭐 몸의 중요 부위에 점이 있잖아. 그래서 저는 활용점정은 쌍방울의 김성태가 김성태 들어오는 시점. 김성태 한번 들어오는 시점. 제 생각에는 이게 1월쯤 되지 않을까. 고체반장이 내전 끌려올 때 그때 한번 지켜보면 아마 이게 그 하이라이트가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2023년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운명을 보면은 거의 막 뒤피네요. 제일 처음에 다가올 운명은 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이 돼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그 운명. 그다음에 김성태가 귀국해서 두 가지 대북 문제하고 그 변호사비 대납 비용에 대해서 그 열쇠를 풀어지는 그런 운명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연말 가면은 그 아까 633이라고 했으니까 연말 되면은 선거법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나와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읽게 되는 그런 운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점은요 김부선 씨 주장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에요. 아, 그럼요. 저는 점을 못 봤어요. 아주대학병원에 허리타게 저는 못 봤는데 김부선 씨 주장입니다. 그렇죠. 김우선 씨가 여러 가지 뭐 주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결국 그 김부선 씨의 그런 주장이 없어도 검찰과 법원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 사법적으로 단죄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사법적으로 이 단죄를 당하면은 결국 정치적으로도 또 제기를 할 수가 어려운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 되겠죠. 예. 지금 그 이재명 수사도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신적패 문재인 정부에서 쌓아놨던 신적패 수사도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최근에 또 적폐청산 이야기를 또 한번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다 지휘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포진시킨 그 검찰에서 이재명 수사도 하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도 하는데 제가 좀 순진한 생각인지 몰라도 이재명과 문재인에 대한 수사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고 또 우리 이제 전직 대통령이 항상 불행한 역사를 그 경험이 있고 하니까 전직 대통령 문화를 위해서도 이번에 그 월북몰이도 서양 공무원 월북몰이도 보면은 그 밑에서까지 서훈하고 박지원, 서욱 이까지 기소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안 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이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정부적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렇죠. 먼저 이제 그 이재명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연대할 거냐. 이 문제부터 보면요. 이번에 1월 2일 날 양산에 방문하죠. 이재명은 이제 우리 같이 대응하자. 그렇게 하겠죠. 문재인 당신도 죽고 나도 죽으니 우리 이제 같이 힘을 합쳐서 하자. 이렇게 주장할 건데 이게 바로 이재명의 단일 대우론입니다. 단일 대우. 우리가 이제 야당 탄압에 대해서 단일 대우로 맞서자. 이게 이재명의 저는 희망상으로 봐요. 아, 희망상이다. 제가 이제 양산에 좀 패널이나 통해서 취재한 바는 야 이재명하고는 거리를 둬야 된다. 우리 물에 빠졌을 때 이재명이가 허우적거리면 손을 잡잖아. 근데 이재명의 손을 문재인이 잡아주면 둘 다 죽어요. 그렇죠. 이럴 때는 이게 냉정하게 손을 뿌리치래. 그래야만 이게 한 명 살거든. 이게 저는 문재인의 각자 도생론이라 봐요. 각자 도생론. 단일 대우론과 각자 도생론. 예. 이재명은 이제 그 단일 대우는 맞서자. 하지만 매몰차게 문재인은 이재명의 손을 뿌리친다. 이재명은 문 밖에 있는 그대예요. 문 안에 있는 그대가 아니야. 우리 유행가 있잖아. 문 밖에 있는 그대. 내 손을 그대. 뭐 잡아라. 근데 저는 문 밖으로 내쫓으면 손을 안 잡습니다. 이게 그 각자 도생. 이렇게 문재인은 자기는 처벌 안 된다. 전직 대통령이니까, 전직 대통령이니까 나는 안 된다. 안 된다. 너는 이게 처벌받아야 된다. 너는 혐의가 많지 않냐. 이래 봅니다. 일단 연대는 그래 보고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여기 문재인 대통령 수사는 어디까지 가느냐. 그렇죠. 저는 이제 그 문다의 서창호부터 친다 봐요. 문다혜. 이거는 이게 빠지나 힘들 겁니다. 아, 남편. 문다혜 씨와 문다혜 씨 남편. 서창호 사이. 네, 사위죠. 지금 이게 이혼했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위장 이혼을 보지만 이혼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 동남아 이주하는 이상직 타이 항공기자 타이스타젯. 그게 원래는 이제 그 전무를 시키가 돈 준 것만 오죠. 이것도 크죠. 왜냐하면 이게 비행기에서 운영도 안 되고 비행기 전문가가 아니잖아. 근데 전무로 직함 주서 월급을 연봉을 몇 억 준다. 이것도 이게 크잖아. 근데 이번에 그 박스코라고 타이 그 책임자거든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그 실무팀장 노트북을 압수해 보니 거기에 그 월세 주거 있잖아. 이런 게 지원까지 다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나왔어요.
이 말은 이제 그 문재인 딸 사이 외손자 여기 뇌물을 저는 준 거하고 똑같다. 왜? 일을 안 하고 전무를 시키고 돈을 주면 그게 뇌물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직접 뇌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족은 문재인하고 한 몸이죠. 예, 예. 가족은. 그러면 이게 대가가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이사장. 그다음에 공천. 자, 이게 매관매직 아닙니까? 우리 가족한테 돈을 주고 특혜를. 그다음에 너한테 혜택을 주고. 그렇죠. 이거는야말로 빼도 박도 못한 뇌물 아닙니까? 이걸 이게 문재인이 안 보고 과연 이게 서창호 문단에도 줬을까요? 이상직 입장에서. 그렇죠. 당연히 문재인 보고 자기 혜택 받으려고 준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문재인 수사가 저는 불가피하다 봐요. 여기서부터 수사들이 이게 뭐 이재명도 10건 정도 되잖아요. 문재인도 이게 한두 건으로 잡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이게 전부 보류가 돼 있잖아. 이어서부터 이게 수사가 발동이 걸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정숙의 옷값. 야, 이것도 이게 요즘 벌써 이게 신권 빳빳한 돈으로 옷 3천만 원 했다. 그렇죠. 자유일보 이런 단독이 나오죠. 그때 그 신발도 700만 원 현금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금방 밝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김정숙이 계좌에서 돈이 나왔냐 안 나왔냐 이것만 따져보면 되잖아요. 신동권이. 그렇죠. 이거 자기들은 사비로 썼다 했잖아요. 근데 얼마든지 저는 특활비라 보거든요. 왜? 뭐 신권, 한국은행에서 발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관봉권이라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딸이 죽고 그다음에 부인이 김정숙이가 죽고 이렇게 외곽부터 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지금 수사 중인 블랙리스트 있잖아요. 이게 제일 많거든요. 산업부 블랙리스트. 예. 그럼 이게 위로 임종석이 갔다가 그다음에 문재인 가고 그다음에 송철호 군도 재판을 저는 매일 모니터해요. 그거 보면 이게 임종석이가 임동호한테 자리 제안해가 주저앉혔다. 그렇죠. 이 폭탄 정원들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 송철호 군은 문재인 빼고 어떻게 설명합니까? 바보 송철호 당선. 그래 청와대 7개 부서 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이제까지 캐비넷에 들어있던 문재인 혐의들이 한 10개 이상. 왜냐면 탈원전, 그다음에 통계 조작, 그다음에 북한도 또 여기 강제 북송도 있잖아요. 서해 공무원도 있고. 그것도 지금 수사 바로 들어가고 있죠. 이번에 그 김의겸이 있잖아요. 저는 흑색 사기꾼이라 보는데 사기꾼이라 표현이 좀 그러면 흑식동. 근데 한자로 제가 흑식거사. 흑색 거사. 흑색이라는 게는 흑색 선전할 때 흑색. 거사는 거대한 사기꾼. 이게 거사입니다. 거대한 사기꾼. 큰 사기꾼. 흑색 거사. 김의겸이가 매일 거짓말하다가 이번에 바른 말 하나 했어. 뭐라고 했죠? 와, 딱 저하고 똑같은 발언을 했더라고. 이재명 수사검사는 60명. 아, 문재인 수사검사는 90명. 90명. 합해서 150명. 150명. 이게 현실입니다. 문재인 수사검사가 90명이면 이재명이가 60명이면 1.5잖아. 그럼 여기 이재명이 전과 10범이면 1.5면 전과 15범이 가야지. 개수만 보면 그 정도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문재인 수사도 상당히 그 의외로 90명이 하고 있으니 검찰이 원래 대통령 상대로 하는 수사가 헛되게 하진 않거든요. 검사들이 할 일 없어가 이게 90명이 수사합니까? 저는 성과가 논다 봐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금 하신 말씀 정리를 하면은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이재명이 문재인에게 본인이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친문 정태호를 민주연구원장으로 앉혔어요. 그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총선 때 그 민주연구원장이 민주연구원이 그 당 전체의 당 운영비의 30%를 쓰는 데입니다. 그리고 공천에도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데 그 친문을 앉혔는데 그러니까는 그 러브콜을 보냈는데 이거는 짝사랑에 이제 거친다. 짝사랑이 거친다 이거고 그다음에 이 검사 90명이 지금 수사를 할 정도로 상당히 강도 높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하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때 넬슨 만델라가 백인 흑백 그 분리주의를 종식시키고 나서 백인 정권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조사는 하되 처벌은 하지 않는다 그런 원칙이 있었는데 그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세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우. 그러니까 문재인에 대해서
수사는 하되 아니, 처벌은 안 한다. 문재인까지만 수사하고 다음부터는 정치보고 없애든지 일단 문재인까지는 정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문재인 때 우리 그 우파가 1000명이 수사받고 그렇죠. 200명이 구속됐습니다. 200명 고칠 때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죠. 그 정도면 본인들에게 원년동을 깨끗하게 했어야죠. 아. 본인들이 직권남용 안 해야죠. 예, 예. 전부 직권남용으로 몰아였잖아요. 예. 그다음에 제3자 뇌물 이것도 웃기는 죄는 죄예요. 왜냐하면 이게 독일에는 없거든요. 예. 독일에는 이게 가족끼리 친족 간에 간접 뇌물만 있어요. 제3자 뇌물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그렇죠. 코에 걸면 코걸인데. 근데 박근혜 대통령을 K재단 미러재단으로 잡아였고 더 심한 거는 동계 영재 스포츠 센터라고 있잖아. 그렇죠. 이거야말로 공익재단이죠. 장시호 씨가 했던 거. 예. 이걸 이게 이재용 삼성에서 지원했다고 잡아였잖아요. 본인들이 부메랑이 되는 거죠. 아. 본인들이 직권남용을 남용하고 예. 그다음에 제3자 뇌물을 남용하니까 예. 이게 바로 부메랑이 돼가지고 예. 돌아오는 거죠. 뭐 앞으로는 이게 알겠습니다. 정치법을 없애야죠. 예. 그래서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는 하되 처벌은 않는다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부터는 아예 조사받을 일을 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새로운 전직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건 상황 한두 가지만 짚어보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다시 하락하다가 최근에 반등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치는 상대적으로 상대가 있잖아요. 예. 저는 축구하고 똑같다 봐요. 예. 오늘은 이제 축구 왕제 펠레가 암으로 투병하다가 82살에 돌아가셨잖아요. 예. 축구는요, 내가 자레가 한 골려도 1점이죠. 상대가 자살 골려도 1점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지율 반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거, 그다음에 저쪽이 자살골 못한 거 두 가지로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거는 법과 원칙, 법과 원칙. 그게 바로 이제 민노총을 때려잡았잖아. 화물연대도. 이게 아주 국민 지지를 올리는 계기가 되고, 저쪽은 이제 그 민주당은 계속 이재명 방탄에 허우적거리면서 같이 수렁으로 빠져드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이재명과 민주당이 동반 침몰, 공도 동망, 동반 침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어떤 거는 20%대까지 떨어진 것도 있어요. 그렇죠. 민주당도. 네, 당 결국에 지지율이. 이재명과 민주당이 너무 못하니까 네.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또 뜨는 거죠. 이 두 가지. 윤 대통령이 잘한 거, 그다음에 민주당이 못한 거. 이래가지고 이게 두 골을 넣어서 200 지지율이 뜨고 있는 거. 저는 그래 봅니다. 지지율이 저는 일단 대선 득표율이 48.5%잖아요. 예. 그 정도만 가면은 또 국정 운영에 상당한 또 그 자신감을 얻고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지율 그러니까는 그 골든 크로스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지금 부정평가가 너무 많은 것도 사실 문제예요. 근데 부정평가도 내려가고는 있지만은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 많아지는 그 시점이 한 언제? 그거는 근데 저는 쉽지 않다 봐요. 쉽지 않. 왜냐하면 이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광개토대왕이나 세종대왕이 와도 40이 저는 만점이다. 네. 이래 봐요. 왜냐하면 이게 대선 때는 덜 싫은 투표를 해야 됩니다. 아, 예. 내가 이게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골라야 둘 다 안 되는데. 좋아해도 둘 다 안 좋아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택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게 덜 미운 윤석열 찍은 게 그게 48이에요. 그러면 이게 40만 해도 거의 다입니다. 그 8%는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윤석열을 싫어해도 이재명이 더 미우니까 찍은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요즘은 이게 한 40%면 피크, 최대한 지지율 올라왔다. 이렇게 보고 한 30%면 뭐 보통, 그다음에 20% 중반 밑으로 내려가면 위험이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따라서 이제 오히려 이게 긍정이 부정을 넘기는 그건 불가능하다. 개인적으로 48 가기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정도 40%대만 유지해도 아주 이게 지지율은 대승복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네요. 지금 현재 상태로도 그러면 국정 운영에 그 강력한 드라이버는 충분히 걸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3대 개혁 강조했던 3대 개혁도 지금 상태로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도.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 하나 좀 부담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 당권 이야기인데 당권 이야기 조금 전에 많이 이제 해주셨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원조 친윤. 그 이준석이 윤핵관이라고 갈라치게 하기 위해서 이름 붙인 거기가 갈라지고 있거든요. 예. 장제원은 김장연대해서 김기현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고 권성동은 독자 출마를 지금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요. 마무리 말씀 겸해서. 예. 저는 이제 가장 정치에 중요한 게 공성 신퇴. 공성 예. 공을 이루고 나면 아, 신퇴 물러나라. 신태.
예, 그러게 한자로 그렇습니다. 예. 우리 초안지 때 대표적인 게 그 장량, 예. 장량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딱 유방이 정권 잡으니까 고막이 낙향해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오랫동안 천수를 누리는 거예요. 아니면 한신이나 나머지 사람 전부 토사구팽 다 팽당했잖아. 예. 원래 이제 그 1등 공신들 있잖아요. 공을 이루면 물러나는 게 좋습니다. 역할이 그까지예요. 저는 권성동이든 장정호이든 진심으로 이선후퇴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게 공천도 안 하고 정치 은퇴가 좋지만 뭐 너무 가혹하면 공천 정도는 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실시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바운더리를 좁힙니다. 뭐 저는 이준석의 윤핵관 프레임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이게 그 공을 세우고 나서 이 공신들이 날뛰면 그러면 이게 범위가 좁아지면서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지지율 외연 확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외연 확장이. 따라서는 권성동도 이게 본인이 또 원내대표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물러났잖아요. 권성동은 당장 사퇴하고 그다음에 장정호도 이선 후퇴하지. 그 지지율도 김기현하고 손잡고 올려봤자 이게 오히려 저는 방해만 된다. 두 명은 진심으로 후퇴해라. 이게 윤석열 대통령 진짜 돕는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역사에서 다 배워라. 조금 전에 역사 말씀 다 초안지도 하셨고 그래서 해박한 역사 지식 그리고 법 지식을 바탕으로 유쾌, 상쾌, 통쾌한 해설을 오늘 해주신 서종욱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